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이후에 코끝 들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수술자의 의도 자체가 코끝이 살짝 들린 느낌의 라인을 좋아했을 경우, 두 번째는 코끝이 들려 있는 분에서 코끝 길이 연장을 했는데 길이 연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만든 지지구조 자체가 그 길이 연장에 대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들린 경우, 세 번째는 구축 등으로 인해서 코끝 연골 자체가 수축을 하면서 코끝 연골 자체가 위로 들어 올라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끝의 라인을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만드는 경우는 수술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죠. 요런 라인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구축처럼 들려있진 않지만 콧대 라인 자체가 약간 구르고 코끝이 살짝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죠.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수술자가 만들다 보면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살짝 밑으로 내려오고 콧대 라인 자체가 약간 직선 느낌에서 코끝이 살짝 사는 정도의 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좀 더 낫죠. 저는 이런 라인의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끝이 약간 들려있는 분에서 코끝 길이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된 지지구조 자체가 그 힘을 못 버티고 다시 올라간 거죠. 코끝의 길이가 짧고 작은 경우에는 지지구조를 가슴 연골 같은 걸로 쓰지 않는다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귀연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을 받긴 차라리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중격 연골도 너무 강하게 밑으로 내리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억지로 끌어내린 경우에는 몇 개월, 1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표정을 짓고 말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리고 피부적인 부분이 못 늘어난다면 결국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환자의 피부적인 부분, 그리고 채취된 연골의 강도나 사이즈, 이런 걸 봐가면서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구축이에요. 구축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코뼈, 콧등연골, 코끝연골 세 파트가 있는데, 콧등연골과 코끝연골 사이에 요 이음새 부분이 움직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이 들어가고 그 실리콘이 염증이 생기면 실리콘을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막이 있고, 그 막이 수축을 하면서 코끝을 데리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콧등 연골과 코끝 연골 사이에 섬유 조직이 차면서 딱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실리콘 주변을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막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콧등 연골과 코끝 연골 사이에 존재하는 섬유 조직을 최대한 제거해내서 코끝 연골의 움직임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후에 가슴 연골 등의 튼튼한 지지구조를 코끝 지지구조로 만들어서 코끝 연골을 밑으로 최대한 내려서 코끝이 들린 느낌을 개선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코끝 들림을 다시 교정할 수 있죠. 구축은 피부적인 부분도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적인 부분은 항상 한계가 있음을 알고, 환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얘기할 때 피부적인 부분을 최대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딱딱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결과의 한계도 사실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수술 이후에 코끝 들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